오늘 밤 선을 넘을까 말까. 고객 여러분, 실내 조명이 야간 모드로 전환됩니다. 야간 KTX 열차에서 올해 예순인 저는 이혼 2년째의 밤을 지나고 있었어요. 터널이 어두워질수록 금지와 허락의 경계가 얇아졌죠. 좌석 번호 7D, 목에 가볍게 감은 스카프, 창밖 불빛이 간헐적으로 흔들렸죠. 아무도 모르게 그것이 다가왔다. 어둠 속 담요 아래 그의 손길이 나의 잠들어 있던 그곳을 촉촉하게 적시고 있었다. 어둡고 조용한 객실, 아무도 모르게 흐르는 시간. 그 밤 훗날 아찔한 그것이라 부를 떨림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한밤의 이동 중 가까워지는 용기와 지켜야 할 선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곧 정차에서 이름을 나누고 도착 20분 전 관계의 이름을 새로 정하게 되죠. 하지만 이 밤은 시작일 뿐. 객차 5호차 좌석 번호 7D 창밖이 검게 미끄러졌다. 터널이 지나갈 때마다 빛이 한 번씩 깨졌어요. 스카프 끝이 무릎 위에서 가볍게 떨렸고 몸보다 마음이 더 차가웠어요. 등받이 포켓에 얇은 천을 끼워두었어요. 꺼낼까 말까 손끝만 만지작거렸죠. 물병 뚜껑을 살짝 돌려 한 모금 머금었어요. 속으로 따뜻함이 퍼졌어요. 아주 조금. 천장 안내등이 희미해졌고 발밑에서 전동 모터음이 낮게 깔렸어요. 옆 열 사람들은 목을 기댔고 화면 밝기를 줄인 휴대폰 불빛이 점점 사라졌어요. 나는 화면을 꺼두었어요.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의 마음을. 전광판이 바뀌었어요. 도착까지 2시간 38분. 숫자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끝이 있다는 건 때로 위로가 돼요. 앱을 열었다가 다시 껐고 알림 소리도 꺼두었어요. 이 밤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어요. 예순이면 다 잦아든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내 안의 온도는 아직 내려가지 않았고 누군가의 기척만으로도 조용히 다시 데워진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 팔걸이 위 손끝을 모았고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어요. 혼자 이동할 때 마음이 더 시려지죠. 그래도 조금은 편해요. 달리는 소리가 생각을 덜어주니까요. 통로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잦아들었고 승무원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정차역은 대전입니다. 정숙한 객실 유지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방송이 멀어졌어요. 다시 어둠, 다시 일정한 떨림. 얇은 천을 반으로 접어 무릎 위에 올렸어요. 과하게 따뜻해질 필요는 없었죠. 그저 떨림을 진정시킬 만큼만. 무릎 위에서 손을 한번 모았고 열이 아주 조금 번졌다. 차창 밖 불빛이 또 한 번 흘렀어요. 마음이 아주 조금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전광판이 다시 깜빡였고 도착까지 2시간 31분. 남은 시간의 숫자가 천천히 줄었고 내 안의 공백도 아주 천천히 줄었어요. 오늘은 오래 묻어둔 말을 꺼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 나에게조차 숨겨둔 말. 왼쪽 헤드레스트 커버가 살짝 구겨져 있었는데 누군가 기대고 잠들다 일어난 자국 같았어요. 나는 등을 바르게 붙여서 허리를 고쳐 앉았어요. 두 손을 포개어 스카프의 질감을 한번 쓸어내렸어요. 멀리서 객실 연결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닫혔습니다. 도착까지 2시간 29분. 이 밤은 아직 내 편이었어요. 통로 쪽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레 멈췄어요. 시선이 내려와 제 발치에 닿았고 작은 종이 티슈 한 장이 보였어요. 내가 떨어뜨린 줄 알고 있었죠. 그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들어 제 손 가까이에 놓아주었어요. 그 남자는 괜찮으세요? 라고 낮게 물었어요. 나는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정하고 부드러웠어요. 그 남자는 멀리 가시나 봐요? 라고 물었어요. 나는 짧게 대답했어요. 대전 이후까지 간다고요. 그 남자는 그럼 잠깐은 같이 가겠네요. 라고 말했어요. 어색한 미소가 살짝 번졌어요. 객실 끝에서 은은한 바퀴 소리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떨군 채 숨을 고르고 있었고 우리 줄에는 빈자리가 하나 보였어요. 나는 괜히 목에 감은 스카프 매무새를 다시 만졌어요. 손끝이 천천히 진정됐어요. 남자는 밤 이동 자주 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나는 그 질문이 낯설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만 해요. 밤이면 생각이 덜 들끓어서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움직이는 소음이 마음을 눌러주죠. 나는 반대로 물었어요. 혼자 다니는 게 익숙하세요? 남자는 창가 쪽을 한번 바라본 뒤 말했어요. 이제는요. 예전엔 아니었는데요. 그 말투에 오래된 이야기의 그림자가 스쳤어요. 더 묻고 싶었지만 아직은 이른 것 같았어요. 나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오늘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세요? 방향 전환을 알리는 가벼운 흔들림이 한 번 있었어요. 우리는 거의 동시에 팔걸이에서 손을 뗐다가 다시 올렸어요. 그 작은 우연이 쓸데없이 우리를 가깝게 만들었어요. 남자는 목 불편하시죠? 라고 물었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편한 편이에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공기가 조금 차네요. 혹시 추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사소한 배려가 마음을 풀어주었어요. 그럴 때 정말 막막하죠. 혼자 이동하다 보면 사소한 말 한마디가 오래 남거든요. 나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이 시간대 이유가 있으세요? 남자는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일이 끝나면 시간이 이렇게밖에 안 나요. 그래도 밤은 조용해서 좋아요. 그의 말은 단정했고 불필요한 설명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절제가 신뢰로 느껴졌어요. 한 줄 뒤쪽에 빈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나는 시선을 오래 두지 않으려 했어요. 아직은 아니라고 마음속으로 선을 그었어요. 이 구간은 공감이면 충분했어요. 남자는 물 충분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남아있어요. 고마워요. 그 남자는 혹시 필요하면 벨로 불러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 제안이 과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말의 거리가 적당했어요. 나는 되물었어요. 이렇게 낯선 사람한테도 잘 챙기세요? 남자는 잠깐 웃었어요. 가끔요. 어떤 밤은 누군가가 가볍게 기대도 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말이 내 쪽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기대라는 단어가 마음의 가장자리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객실 연결문이 멀리서 부드럽게 열렸다 닫혔어요. 다시 조용해졌고 시간은 묵묵히 흘렀어요. 나는 그에게 이름을 묻지 않았어요. 아직은 이름이 없어도 충분했어요. 이름 대신 기척으로 서로를 불렀어요. 남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어요. 혹시 제가 말을 너무 많이 걸고 있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랜만에 편한 대화예요. 남자는 아주 작게 미소 지었어요. 말이 멈췄는데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함께 앉아있는 침묵이 마음을 덜 흔들었어요. 나는 속으로 가늠했어요. 말투와 숨 고르는 리듬이 50대 초반 같았어요. 멀리서 가냘픈 안내음이 한 번 울렸어요. 나는 창가 쪽으로 몸을 조금 돌렸고 그도 같은 방향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 없이 같은 풍경을 보는 일이 이렇게 편안할 줄은 몰랐어요. 이 밤은 우리에게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구간에서 무대가 한 칸 옮겨질지도 모르겠다고 마음 한쪽에서 아주 조용히 예감했어요. 뒤쪽 칸에 빈자리가 2개 있었다. 통로 끝에 희미한 KTX 5호차 비상등이 작게 떴고 창밖은 더 검게 가라앉았어요. 남자는 한번 내 쪽을 보더니 조심스레 말했다. 저기 뒤가 더 조용해요. 혹시 자리 옮겨도 괜찮을까요? 나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발끝으로 통로의 이음새를 조심히 밟았고 우리 둘의 그림자가 등받이에 겹쳤어요. 세 자리의 팔걸이는 미지근했다. 방금까지 누군가 기대고 있었던 온기가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남자는 팔걸이 사이를 손등으로 한번 스쳤다가 멈췄다. 불편하시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괜찮다는 말 없으면 어떤 것도 하지 않을게요. 그 말이 먼저 도착했다. 나는 손을 살짝 들어 보였다. 괜찮다고 말하는 대신 얇은 천 끝을 팔걸이 위로 조금 더 당겨두었어요. 선을 그으면서 동시에 마음을 여는 신호였어요. 전광판이 반짝였다. 도착까지 1시간 58분. 숫자가 내려앉는 만큼 우리 사이의 침묵도 얇아졌어요. 남자는 낮게 물었다. 목은 괜찮으세요? 스카프가 좀 답답해 보이네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 정도가 좋아요. 너무 따뜻하면 생각이 흐려져서요. 남자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거리를 먼저 확인하는 속도였어요. 차륜 소리가 짧게 떨렸다. 창에 비친 내 옆 얼굴과 그의 옆 얼굴이 같은 리듬으로 흔들렸어요. 남자는 손바닥을 보이듯 올렸다가 팔걸이 위에 가볍게 얹었다. 혹시 손이 차가우시면 천 위로만 잠깐 괜찮을까요? 나는 손등을 천 위에 올려두었다. 얇은 층 너머로 전해지는 체온이 아주 얇게 스며들었어요. 우리는 그 얇은 층을 사이에 두고 호흡을 맞췄다. 숨이 고르게, 마음은 조금 흔들리게. 멀리서 안내음이 한 번 울렸다. 객실 연결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공기를 바꿨어요. 남자는 다시 확인했다. 정말 불편하시면 말해 주세요. 바로 멈출게요. 나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고 말하는 대신 천의 주름을 내 쪽으로 반뼘 더 당겨 정리했어요. 더 바라지도 덜 물러서지도 않는 거리였어요. 창밖 터널이 한 번 더 지나갔다. 빛이 깜빡이며 꺼졌다 켜졌고 그 사이로 마음속 문장이 바뀌었어요. 서로의 기척이 이름을 대신하던 구간이 끝나간다는 예감. 정차에서 우리는 이름을 나누게 돼요. 지금 이 선택이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또박또박 마음속 선을 확인했어요. 천위의 온기까지, 거기까지만요. 문이 열리자 대전역 플랫폼에 찬 공기가 한 번에 들이쳤다. 유리벽에 조명이 격자로 번졌고 바닥에 노란 안전선이 차가운 금빛으로 반짝였어요. 자판기에서 캔이 떨어지는 소리가 짧게 울리고 멀리서 호루라기 소리가 한 번 스쳤다. 우리는 승강장 끝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얇은 천 끝을 무릎 위에서 반 접어 올렸고 내 스카프의 결이 조명 아래서 잔잔하게 빛났어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까는 제가 말을 많이 걸었죠.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말하는 대신 숨을 고르고 어깨의 긴장을 한번 내렸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남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머뭇거렸다가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최성우입니다. 올해 52이에요. 내가 이름을 건넸다. 저는 박미숙이에요. 플랫폼 천장 조명이 우리 이름을 한 글자씩 더 밝게 만들었고 바퀴 금속이 식어가는 소리가 멀리서 얇게 줄어들었어요. 이름이 생기자 마음의 자리도 생겼다.
말의 거리와 속도를 서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자는 한 박자 뒤에 숨을 길게 내쉬었다. 저도 보내본 사람이에요. 이혼으로요. 문장 하나가 겨울 공기 사이를 가로질러 왔다. 나는 스카프 끝을 한번 쓸어내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때 정말 막막하죠. 잃어버린 자리가 생활 속에 계속 남아있죠. 본 열차는 2분 후 출발합니다. 안전선 밖으로 물러나 주세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같은 방향, 같은 조명 아래를 잠깐 보았다. 남자는 말의 템포를 한 번 더 확인했다. 지금 이 템포 괜찮으세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먼저 멈출게요. 나는 마음속 선을 또박또박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건 좋아요. 남자는 벤치 위 캔 음료의 결로를 손등으로 한번 훑고는 아주 작게 미소 지었다. 말의 속도가 과하지 않아서 온기가 오래 남을 것 같았어요. 승강장 끝에서 탑승벨이 짧게 울렸다. 우리는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출입문 센서 위 백색 조명이 둥글게 깜빡였고 객실 안의 낮은 난기류가 스카프 가장자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통로를 건너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시 선을 그었어요. 이름이 생겼고 합의가 확인됐고 지금은 이 템포까지, 거기까지만요. 남자는 문턱에서 한 번 더 나지기 확인했다. 뒤쪽 좌석 같은 자리로 가도 될까요? 나는 얇은 천을 반뼘 접어 왼손에 올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 대신 걷는 속도를 맞춰주었다. 우리가 선택한 템포로요. 뒤쪽 칸 머리받침이 금방 체온을 받아들였어요. 창밖 조명은 다시 선분으로 늘어졌어요. 정차의 숨 고르기가 끝났다. 이제 제 출발이에요. 곧 다음 선택이 다가와요. 재탑승 알림음이 짧게 울렸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한 톤 낮아졌고 객실 조명이 다시 밤의 밝기로 내려앉았어요. 우리는 아까의 뒤쪽 자리로 조용히 돌아왔어요. 무릎 위에 얇은 천을 반 접어 올리고 손등을 그 위에 가만히 포개었죠. 남자가 낮게 물었다. 말씀만 해주세요. 지금처럼 이 템포 계속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 대신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네. 이렇게가 좋아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 밝기를 가장 낮게 줄였다. 혹시 연락처 괜찮을까요? 불편하면 안 하셔도 돼요. 주저하는 숨 사이로 신뢰가 묻어났고 나는 이름 옆에 오늘의 시간을 붙여 저장했어요. 저도요. 혹시 모를 때는 문자부터 해요. 전광판이 한 번 깜빡였다. 도착까지 1시간 12분. 남자의 어깨가 내 어깨에 아주 가볍게 닿았다가 떨어졌어요. 멈추려는 듯, 다시 확인하는 듯한 거리였죠.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다음에도 괜찮다면 중간에서 커피 한 잔 어때요? 나는 속으로 선을 한 번 더 그었다. 오늘의 속도, 오늘의 온기, 오늘의 합의. 생각만 해도 좋네요. 다만 급하지 않게요. 종착역 도착 52분 전입니다. 소지품을 확인해 주세요. 숫자가 가까워질수록 말의 속도는 더 느려졌다. 우리는 이름을 얻었고 기척은 온기가 되었고 다음의 가능성이 아주 작게 자리 잡았어요. 남자는 한 번 더 확인했다. 지금처럼만 하죠. 불편하면 바로 멈출게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네. 지금이 좋아요. 침묵은 부담이 아니라 쉼이 되었고 호흡은 자연스레 같은 박자를 찾았어요. 그는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미숙 씨, 손 차가우시죠? 천 위로만 잠깐. 괜찮을까요? 고개를 끄덕였다. 천 위로 얇은 온기가 스며들었다. 거기까지가 오늘의 합의였어요.
우리는 휴대폰을 거꾸로 포개 두고 천의 주름을 서로 쪽으로 반뼘 맞춰 정리했다. 다음을 약속하려 애쓰기보다 오늘 정한 속도를 확인하는 일이 더 중요했어요. 전광판의 숫자가 한 칸 더 줄었다. 도착까지 47분. 숨이 고르게 맞춰지자 비로소 현실의 질문들이 따라왔어요. 좋은 밤일수록 내일의 무게도 함께 오죠. 예순의 사랑은 속도가 아니라 체력과 리듬의 문제예요. 서두르지 않기, 숨기지 않기, 무리하지 않기. 이 답은 그 사이 어딘가겠죠. 사는 도시는 서로 달랐다. 한번 만나려면 반나절이 비었다. 이동 자체가 작은 체력 시험이었어요. 나는 사실대로 말했다. 하루를 비우면 다음 날까지 여파가 남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야간 근무가 겹치면 더 그렇고요. 전광판이 작게 깜빡였다. 도착까지 43분. 숫자가 줄어들수록 오늘의 온기와 내일의 피로가 동시에 계산됐어요. 나는 내 몸의 리듬부터 떠올렸어요. 낮잠이 길면 밤잠이 흐트러지고 먼 이동 뒤엔 사소한 집안일도 버거울 때가 있어요. 혼자 사는 집의 정적은 위로이자 과제죠. 그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저는 교대가 섞여서요. 리듬 한 번 깨지면 다시 맞추는데 며칠이 걸려요. 천의 결을 손끝으로 한번 쓸어내렸어요. 서로의 하루가 얼마나 힘들게 유지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즐거움과 회복 사이 균형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오늘의 따뜻함이 내일의 후회를 만들지 않도록요. 그가 숨을 나란히 맞춰주었어요. 같은 속도로 들고 나는 호흡이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누군가가 내 리듬을 존중해준다는 감각, 그게 이 나이의 친밀감이더라고요. 왕복표와 식사, 작은 선물까지 티나지 않게 빠져나가는 지출들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즐거운데 자주 만나려면 계산기를 켜게 돼요. 그가 솔직하게 덧붙였다. 저도 형편이 넉넉하진 않아요. 그래도 방법을 찾고 싶어요. 각자에게 돌아가 돌봐야 할 사람이 있었다. 혹은 걱정하지 않게 해드려야 할 마음들이요. 나이는 숫자지만 생활의 리듬은 나이를 따라가죠. 집에서 묻지 않으세요? 가끔요. 괜찮다고 말은 하지만 오래 비우면 눈치가 나요. 우리는 잠시 창밖을 보았다. 터널이 지나갈 때마다 생각의 결이 잠깐씩 끊겼다 이어졌어요. 이제 선택지를 꺼낼 차례였죠. 지금 여기서 좋은 기억으로 닿는다. 상처도 비용도 늘리지 않는다. 대신 오늘의 온기도 닫힌다. 주기, 장소, 비용을 정해 리듬을 만든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만난다. 동거 혹은 재혼을 가정한다. 대신 가장 많은 변수와 질문을 감수한다. 선택지를 머릿속에서 한 번 더 돌렸어요. 멈추기엔 아쉬움이 진했고 함께 살기엔 질문이 너무 많았죠. 우리가 잃고 얻을 것들의 목록을 조용히 정리했어요. 체력, 시간, 돈, 그리고 서로의 생활 리듬. 그가 먼저 균형점을 제안하듯 말했어요. 우리 설득하지 말고 이해만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두르지 않기, 숨기지 않기, 무리하지 않기. 세 문장이 마음속에 또렷하게 걸렸어요. 불편하면 바로 말해주세요. 저는 멈출 준비가 늘 돼 있을게요. 그 문장이 천이 얇은 옹기처럼 오래 남았어요. 이름보다 먼저 리듬이 생겼고 관계보다 먼저 원칙이 생겼어요. 이 순서가 지금의 우리에게는 안전했고 그래서 더 따뜻했어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솔직히 멈추기는 아쉬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함께 살기는 아직 질문이 더 많아요.
그가 잔잔히 맞장구 쳤다. 그럼 간격 두기로 가요. 우리는 현실 3단을 합의 3줄로 압축했다. 주기는 한 달 혹은 한 달 반에 한 번, 서로의 체력, 일정에 맞춰 유동적으로. 장소는 중간 지점 위주, 역에서 가까운 카페나 낮 시간대 공간으로. 비용은 각자 감당 가능한 상한선을 잡고 벗어나면 다음으로 미루기. 그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메시지는 주 2회, 급하면 전화. 일정은 일주일 전에 공유. 괜찮을까요? 나는 숨을 고르고 답했다. 네. 그리고 그날도 오늘처럼요. 불편하면 언제든 멈춘다. 다음 역 도착 18분 전입니다. 우리는 방금 정한 원칙을 말로 한 번 더 묶었어요.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기, 돈, 시간, 체력의 상한선을 정하기, 멈춤 신호는 말로 즉시 알리기. 그가 조심스럽게 확인했어요. 문자로 먼저 안부. 통화는 여건 좋을 때. 밤늦은 연락은 가급적 피하기. 맞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의 합의를 내일의 삶에 옮기는 방법, 결국 문장이네요. 전광판이 다시 반짝였다. 도착까지 12분. 숫자가 줄수록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어요. 결정이 아니라 합의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창밖 불빛이 선으로 이어지고 우리말의 속도는 반박자 더 느려졌어요. 서로를 바꾸려 애쓰지 않고 서로에게 맞춰 앉아 있는 일. 오늘 밤의 정답은 그 단순함에 있었어요. 다음엔 중간역에서 낮 시간 커피부터요. 나는 짧게 답했어요. 네. 오늘처럼요. 급하지 않게요. 합의는 사라지지 않는 등불 같았어요. 눈을 오래 마주치지 않아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감각이 남았거든요. 숫자가 가까워지자 마음도 정리되었어요. 우리는 멈춤, 간격, 함께 살기 사이에서 간격을 선택했다. 지금 우리에게 맞는 속도를요. 그는 아주 작게 웃었다. 다음에 만나면 오늘 얘기 2장부터 이어가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은 1장까지요. 창밖 불빛이 선분으로 흘렀다. 계획이 생기자 불안은 자리를 줄였고 기대가 빈칸을 채웠어요. 종착의 벨이 멀리서 한 번 울렸다. 이 밤의 이름은 약속이었고 우리는 그 약속을 현실의 문장으로 적어 넣었어요. 종착역 도착 8분 전입니다. 안전을 위해 통로 이용을 자제해 주세요. 좌석 벨트의 딸깍 소리가 작게 겹쳤다. 나는 얇은 천끝을 반뼘 접어 손등 위에 올려두었어요. 오늘 정한 원칙이 손끝에서 한 번 더 또렷해졌죠. 우리가 선택한 간격은 멀어지기가 아니라 지키기의 다른 이름이라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정리했어요. 체력과 비용, 생활 리듬을 함께 보호하는 방식이니까요. 그가 나직이 말했다. 서로의 하루를 먼저 살고 빈칸을 만나서 채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바꾸려 애쓰기보다 맞춰 앉아보기부터요. 창밖 불빛이 이어진 선으로 흘렀다. 다음 만남의 첫 장면이 짧게 떠올랐어요. 중간역의 밝은 오후, 사람들 많은 홀, 따뜻한 음료 한 잔, 그리고 오늘과 같은 속도. 숫자가 줄수록 마음은 가벼워졌어요. 우리는 결정을 서두르지 않았고 그 대신 합의를 단단히 묶었으니까요. 잠시 뒤 모든 퍼즐이 맞춰져요. 종착역 도착 5분 전입니다. 하차 준비해 주세요. 열차가 아주 천천히 속도를 줄였다. 자리 사이 공기가 한 톤 밝아졌고 사람들의 숨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나는 얇은 천끝을 단정히 접어 무릎 위에 올렸다. 숨을 고르고 오늘의 결론을 마음속에서 한 번 더 읽었어요.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정한 3가지 꼭 지켜요. 서두르지 않기, 숨기지 않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기요. 불편하면 바로 말하기. 남자는 말을 두 문장으로 나눴다. 만남은 낮 시간, 중간역 위주로요. 한 달에 한 번부터요. 예. 나는 같은 길이로 답했다. 일정은 일주일 전 공유해요. 갑자기 힘들면 미루고요. 창밖 불빛이 선분으로 길게 흘렀다. 오늘 내내 곁에 있던 얇은 천이 갑자기 숨김의 표식이 아니라 출발 신호처럼 보였어요. 나는 얇은 천을 가방에 넣었다. 숨기려던 것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징표로요. 남자가 한 번 더 확인했다. 메시지는 주 2회, 늦은 시간 연락은 최소로요. 예. 나는 미소로 속도를 맞췄다. 네. 긴 얘기는 만나서요. 설득보다 이해로. 발치에서 규칙적인 진동이 잦아들었다. 우리는 서로의 리듬을 바꾸려 하지 않았고 대신 맞춰 앉아보기로 했어요. 간격은 멀어짐이 아니라 지키기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 오늘 배웠죠. 전광판의 흰 숫자가 아주 천천히 바뀌었다. 남은 시간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어요. 결정을 서두르지 않는 법, 오늘 배운 속도 때문이었죠. 남자가 두 문장으로 확인했다. 다음 만남, 낮 시간 첫 기차로요. 돌아오는 표는 그날 컨디션 보고요. 예. 나는 같은 길이로 답했다. 혹시 피곤하면 하루 미루고요. 이유는 길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창문 틈으로 찬 공기가 얇게 스며들었다. 빠르게 달려온 시간의 꼬리가 천천히 정리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름보다 먼저 생긴 리듬에 작은 신호를 하나 더 얹기로 했죠. 남자가 말했다. 힘들 땐 잠깐 멈출까요? 라고만 보내요. 그 말이면 충분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나도 같은 문장으로 보낼게요. 통로 쪽에서 발소리가 지나갔다가 멀어졌다. 객실의 낮은 웅음이 바닥을 타고 길게 흐르면서 오늘 내내 이어진 얇은 온기가 마음 안쪽에서 한 번 더 자리 잡았어요. 남자가 두 문장을 건넸다. 우린 설득 대신 통지로요. 서로의 하루를 바꾸려 애쓰지 말고요. 예. 나는 숨을 고르고 맞췄다. 좋아요. 나의 루틴, 당신의 루틴을 그대로 둔 채로요. 나는 내 하루의 큰 제목을 짧게 말했다. 아침에 짧은 스트레칭, 늦은 오후의 산책, 저녁마다 켜는 작은 스탠드. 그는 두 문장으로 답했다. 야간 근무가 있는 주, 퇴근길에 따뜻한 음료, 그리고 밤에 듣는 잔잔한 라디오. 우리는 서로의 생활을 정리하며 간격의 실제 모양을 마음속에 그렸어요. 만나기 전에 안부 한 통, 만나고 난 뒤에 무리 없는 휴식, 비워야 하는 칸과 채워도 되는 칸을 구분하는 일, 그게 성숙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남자가 조심스럽게 웃었다. 다음엔 각자 읽는 책을 한 권씩 가져와요. 말이 막히면 거기서부터요. 나는 같은 길이로 웃었다. 좋네요. 긴 설명보다 같은 페이지 한 장으로요. 등받이가 아주 미세하게 울렸다가 멈췄다. 마음속에서도 작은 파동이 잦아들었어요. 오늘의 합의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래가는 문장들이었죠. 남자가 다시 한번 안전선을 그었다. 혹시 제가 선을 넘을 것 같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나는 또렷이 답했다. 그럴게요. 나도 당신께 똑같이 부탁해요. 방송 예고음이 아주 짧게 스쳤다. 객실 조명이 한 단계 더 부드러워지고 멀리 플랫폼의 빛이 점으로 보였다가 선으로 이어졌어요. 우리는 말수를 줄였고 대신 박자를 더 정확히 맞췄죠. 남자가 마지막 확인을 했다. 메시지는 월, 목 저녁에요. 필요하면 더하고, 힘들면 줄이고. 나는 한 줄로 정리했다. 기준은 마음의 체력으로요. 나는 가방 지퍼를 반만 닫았다.
완전히 닿지 않는 여백이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어요. 다음을 허락하는 틈, 서두르지 않는 약속의 모양이었죠. 남자가 창밖을 가리켰다. 불빛이 이어지네요. 우리도 이렇게 이어가요. 나는 짧게 웃었다. 네.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게요. 플랫폼의 안내판이 또렷해졌다. 오늘 내내 함께한 작은 오브제들이 머릿속에서 제자리를 찾았어요. 스카프는 감추기보다 숨을 고르게 해주는 리듬이었고 자리에 옮기는 가까움의 범위를 알려주는 표시였죠. 그리고 얇은 천, 이제는 시작의 징표가 되었어요. 곧 정차합니다. 우리는 말 대신 고개로만 인사했다. 잡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기척, 그 기척의 속도로 내일의 이름을 정했어요. 오늘의 선택은 간격이었고 그 간격은 멀어짐이 아니라 서로를 오래 지키기 위한 거리였어요. 마음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자 온기가 조용히 한 번 더 번졌어요. 남자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혹시라도 마음이 달라지면 먼저 알려주세요. 나는 숨을 고르게 맞춰주었다. 그럴게요. 나도 당신도 각자의 하루를 먼저 살고요. 본 열차는 곧 도착합니다. 하차시 발을 조심해 주세요. 문이 열리기 전 우리 둘은 거의 동시에 손을 무릎 위로 모았다. 잡지 않아도 전해지는 박자, 그 박자를 지키는 일이 오늘 우리가 얻은 관계의 이름이었어요. 정거장 표시등이 가까워졌다. 모든 퍼즐이 자리로 들어갔다. 오늘의 온기와 내일의 생활이 충돌하지 않도록 합의가 등불처럼 앞을 밝혔어요. 종차격입니다. 문이 열리자 밤 공기가 한 번 스쳤다. 에스컬레이터 갈림길에서 우리는 한 박자 쉬었다. 남자는 두 문장으로 작게 인사했다. 오늘 고마웠어요. 다음에는 따뜻한 오후에 만나요. 나는 같은 길이로 답했다. 저도요. 오늘처럼 급하지 않게요. 그는 먼저 내려갔고 나는 한 계단 뒤에 서 있었다. 각자의 하루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두 갈래로 흩어졌지만 속도는 하나였어요. 얇은 천을 다시 펼치지 않아도 따뜻함이 남아 있었어요. 이름 대신 리듬으로 서로를 불렀던 밤, 그 리듬이 내일의 기준이 되었죠. 에스컬레이터 손잡이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손바닥에 남은 미지근한 온기를 문득 확인했어요. 오늘 정한 간격은 서로를 멀어지게 하기 위한 틈이 아니라 다시 만나기 위해 비워둔 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방 속 얇은 천은 더 이상 숨김이 아니었죠. 다음을 위해 접어둔 출발선이었어요. 연락처 옆에 붙인 오늘 날짜를 한 번 더 읽고 마음속으로 서두르지 않기, 숨기지 않기, 무리하지 않기를 천천히 복기했어요. 이 세 문장이 내일도 나를 지켜줄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의 옮기는 때를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동행과 연인 사이의 경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편에서 중간역 첫 만남과 우리가 정한 간격의 약속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여드려요.